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의 석사과정 3학기로 있는 천우진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강의를 찍어 올릴 부분은 어, 개인 연구로서 이제 추천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퀀셜 리커멘데이션을 메모리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그 2018년도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이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트 베이스드 모델은 유저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아이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템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좋아하는데 그 아이템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는 다른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의 경우 이제 배우가 누구누구 나오는지, 그리고 감독이 누군지, 러닝타임이나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의 정보를 통해서 아이템을 하나의 벡터화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코사인 유사도 등 다양한 매트릭을 통해서 얻어낸 유사도에서 유사도가 높은 다른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연관규칙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정 아이템을 기준으로 관련 있는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불리는 방법인데 예를 보시면 이제 한 유저가 선택한 여러 상품 셋들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다양한 유저들이 여러 상품을 구매한 이런 다양한 이력이 있을 거예요. 한 번 구매할 때는 뭐 아이템 1, 2, 3을 사고 그 다음에는 뭐 2, 3, 4를 사고 이런 식의 방식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뭐 아이템 1을 사면 아이템 2를 산다. 그리고 아이템 2, 3을 사면 아이템 4를 산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상품 간의 연관성을 확률로서 표현해서 가장 같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아이템을 이제 순차적으로 추천해주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협업 필터링 베이스가 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앞선 아이템 기반의 컨텐트 기반의 방식과는 반대로 유저의 성향을 고려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성향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유저의 기록을 추천해주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어, 제가 어벤져스 1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는데, 다른 유저도 어벤져스 1에서 똑같이 좋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 유저가, 어, 다른 영화인 뭐 엑스맨에 대해서 똑같이 좋게 평가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나랑 똑같은 영화인 어벤져스를 좋은 평가를 줬으니까 나도 엑스맨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출발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이야말로 이제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아이템이나 유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의 분류에 따라서 추천 시스템을 나눌 수도 있는데 먼저 임플리시트 데이터셋은 유저가 사용한 클릭 수나 이제 본 페이지 횟수 이런 것처럼 선호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그냥 그 사용한 이력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이 explicit 데이터는 해당 아이템에 대한 레이팅 정보까지 존재를 해서 선호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천 시스템이 근래에는 딥러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파생되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템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머신러닝 기법을 통한 추천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저의 기록들을 활용해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등의 방법들이 있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이 방법들을 아예 무시하는 것 아니고 이 방법들을 기반으로 하되 중간중간에 이제 딥러닝을 사용한 효율적인 정보 반영 구조들이 들을 사용해서 나타난 연구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트렌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아이템들에 대한 유저의 평가나 구매 기록 데이터만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 구매 기록 이외에 아이템이나 유저에 대한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추가적으로 모델 구조에 사용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구매 기록 데이터만을 이용한 모델들을 살펴보시면
아이템 인베딩에 대해서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 인베딩이 주어져 있을 때 아이템 인베딩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컨텍스트 인베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텐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컨텍스트 인베딩을 통해서 예측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유저별로, 그리고 아이템별로, 그리고 히스토리를 과거를 얼마나 볼 것인지에 대한 정도별로 다양한 인베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멀지 레이어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방식들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이템 인풋 시퀀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인풋 과거 K개에 대한 컨텍스트 인풋을 만들어내고 기존 인풋 시점의 인풋과 이제 선형 결합을 해서 인풋을 사용을 하게 되는, 그리고 밑단에서 이제 히든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인풋으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이 동그라미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이템 인베딩인데, 이 시퀀스 하나하나 아이템 1, 아이템 2 이런 식으로 시퀀스에 대해서 인베딩을 먼저 변환을 해요. 그리고 이 변화된 인베딩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필터를 쓰는데, 먼저 호리존털이라고 해서 가로로 내려가는 필터, 그리고 vertical 필터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필터를 매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피처들을 뽑아낸 다음에 콘캣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게 되는 방식들. 이런 식으로 같은 데이터 셋이지만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해서 좀 더 잘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additional information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 왼쪽 부분은 기사를 통해서 아이템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먼저 이렇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기사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사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하면 이것과 이제 유저의 사용을 했던 아이템들 히스토리 두 개를 이제 RNN 구조에 적용을 해서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을 새롭게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한 유저 스테이트랑 이제 아이템 인베딩들 간의 렐레번스 스코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예측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프로덕트 벡터라고 해서 워투백의 개념을 적용을 한 건데, 워투백의 개념을 아이템 이제 시퀀스에 적용을 해서 아이템에 대한 인베딩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템의 부가적인 메타 정보들, 뭐 이 논문에서는 노래를 이용을 했는데 노래, 아티스트, 앨범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베딩 따로 구하게 됩니다. 컨텐트 베이스드로.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 인베딩을 이제 프로덕트 투 벡터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다가 넣어서 이제 다음 아이템을 예측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요근에 이제 발달하고 있는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있어서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을 이제 성능을 어떤 식으로 향상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던 중에 이 논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에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 네트워크에 이제 부가적인 외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논문입니다. 네,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을 보시면 유저들의 개인적인 취향을 파악하고 이제 과거 기록과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유저의 연속적인 아이템들을 예측하고자 한, 이것이 이제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의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마코브 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전통적인 추천 방식인 FPMC들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멈춰있는 그 고정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스태틱한 리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RNN은 이제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시퀀스를 점점 넣으면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변화하는 유저의 선호도를 좀 더 잘 잡아내지 않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좀 길고 복잡한 기록에 대해서는 잘 잡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레이턴트 벡터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external knowledge를 통해서 롱텀 파악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제 KB 임베딩을 사용을 해서 메모리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요. 그 구성은 이제 키밸류 메모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키 값은 이제 임베딩 그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 관계 값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밸류는 그 키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 정보를 사용을 합니다. 뒷단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의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RNN과 키밸류 메모리 네트워크의 결합입니다.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RNN의 결과물인 레이턴트 벡터를 쿼리로 해서 이 키에다가 호출을 하게 되면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 벡터를 읽어와서 어트리뷰트 베이스드 프리퍼런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에 레이턴트 벡터와 이제 컨케이스를 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게 된다라는 모델이고, 그리고 여기 어텐션 메커니즘을 중간에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인터프리터빌리티까지 갖춘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연구를 보시면 먼저 일반적인 추천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은 앞서서 논문 발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 KNN이나 매트릭스 벡터라이제이션 등을 통한 협업 필터링 방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이템 간이나 아이템 유저 간 이런 관계들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성능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로는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인데,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은 말 그대로 여러 아이템 시퀀스가 들어옴에 따라서 다음 것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템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마코브 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FPMC 등이 있었는데, 이것에서 이제 RNN 계열 그리고 메모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저 메모리 네트워크를 사용한 관련 연구가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논문이고 제가 과거에 리뷰를 했었던 논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 아이템이 있으면 이 아이템 인베딩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KDA 시점에 대한 아이템 인베딩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 가져온 5개에 대해서 만약 5개라고 쳤을 때 이 5개에 대해서 어텐션을 통해서 일정한 웨이트를 주면서 리드 읽어오게 되면 그 읽어온 인베딩을 이제 유저 메모리 인베딩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게 이제 최근에 유저가 관심 있어하는 인베딩 프리퍼런스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PO스타는 이 유저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근과는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프리퍼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새로운 유저 인베딩으로 만들어서 예측을 하게 되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컨텍스트 어웨이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해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 즉 소셜 미디어 정보라든지 날리지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KB를 이용하는 CK라는 논문에 대한 구조가 아래와 같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에 이제 스트럭처 벡터라고 해서 스트럭처럴 날리지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TransR이라는 인베딩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벡터화 시켜서 이용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이제 부가적인 정보에는 이렇게 텍스트 정보라든지 비주얼 이미지 정보가 없고 이 앞의 정보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론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TransR이라고 하는 이 Translation Recommenda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엔티티 H와 T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인 relation, 이 H와 T와 R 이 세 개에 대한 인베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인베딩이 주어졌을 때 이 엔티티 공간에 있는 헤드와 테일에 대한 인베딩을 MR이라고 하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 릴레이션십 스페이스로 프로젝트를 시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젝트 된 HR과 TR의 둘 사이의 이제 거리 관계가 기존에 주어졌던 이 릴레이션 인베딩인 R과의 차이를 통해서 그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엔티티가 주어졌을 때 다른 엔티티와의 관계 등을 이제 개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델을 이용을 하게 되고 본 논문에서도 이 트랜스 2를 통해서 인베딩을 한 값을 고정해 놓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유저 U가 구매한 아이템 시퀀스를 위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밑에 NU라고 하면 이제 유저 U가 구매한 아이템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개체 두 개와 가위 사이와의 관계 R 이것을 이제 트랜스 2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고정을 시킨다 라고 하고 이제 본 논문의 태스크는 1부터 NU 시점까지 아이템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NU 플러스 1 시점의 아이템을 예측하는 것이 이 본 논문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논문의 오버뷰, 구조에 대한 오버뷰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GRU를 통해서 얻어낸 레이턴트 벡터를 프리퍼런스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쿼리로 이용을 해서 밸류 값을 읽어내온 어트리뷰트 베이스드 프리퍼런스와 합쳐서 유저 프리퍼런스를 만들겠다. 그 다음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과의 스코어를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겠다라는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윗부분이 GRU를 통한 시퀀셜 레코멘더 윗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아이템에 대한 시퀀스가 주어져 있고 이를 이제 GRU 셀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럼 아래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 GRU에 대한 히든 레이어에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QIT는 아이템 인베딩인데 이 아이템 인베딩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원래 평상적인 다른 추천 시스템에서는 아이템 인베딩 자체까지 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BPR을 통해서 미리 학습을 시켜놓고 그 아이템 인베딩은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BPR이라고 하면은 이 아래를 보시면 페어와이즈 랭킹을 기반으로 확률 차이를 맥시마이즈하도록 학습을 한다. 이것은 이제 한 유저가 특정 아이템을 구매할 확률 그리고 다른 아이템을 구매할 확률 이 두 개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건데 실제로 구매한 아이템의 확률을 높이고 구매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낮춰서 그 두 개를 최대화시키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확률 자체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냐 하면은 유저의 인베딩과 아이템 인베딩을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이너 프로덕트와 같은 방식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 이 결과로 나온 이제 스코어를 확률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맥시마이즈를 하도록 인베딩들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아이템 인베딩 값을 여기서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이제 HTU라는 히든 레이어 값과 유저 인베딩 간의 이런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스코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G까지 계속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GRU 마지막 히든 레이어에서 얻어낸 벡터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 쿼리로서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 메모리 슬롯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아래 그림과 같이 키와 밸류의 형식으로 슬롯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key1, k1, 그리고 v1u 해서 1이라는 이제 어트리뷰트의 키 벡터와 그에 해당하는 유저의 밸류 벡터의 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 슬롯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메모리 네트워크에서 이제 t 시점의 레프레젠테이션
HTU가 어떤 식으로 키쿼리로 작동을 해서 밸류를 읽어내는지 아래 식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쌍이 주어졌을 때 HTU tilda라는 이 쿼리를 통해서 리드를 해서 MTU라는 attribute based preference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새로운 아이템 인베딩 EI가 주어졌을 때 이 밸류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이제 write라는 함수를 써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리드와 write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시퀀셜 프리퍼런스로 쓰고, 이 뒤에 단에 밸류 벡터를 읽어낸 MTU를 attribute based preference를 써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KB 인포메이션을 써서 메모리 네트워크를 채워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KB 인포메이션에는 다양한 도메인으로부터의 어트리뷰트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이제 키 매트릭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프리베이스랑 야고 이 두 데이터 베이스는 위키피디아나 다양한 소스로부터 구성된 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 EL 러닝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엔티티 인베딩 EI가 주어지면 이제 KB 트리플 뭐 E1, R, E2에 대한 트리플이었죠. 그걸 이용을 하면 건너편 다른 객체와의 릴레이션이랑 객체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관계, 릴레이션 인베딩 RA를 여기서 이제 키 벡터 KA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드와 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리드를 먼저 보시면 여기서 이제 MTU는 밸류 벡터에 대해서 각 벡터마다 얼만큼씩 읽어낼지에 대한 attention weight를 매겨서 이제 weighted sum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weight에 그 아까 말씀드린 히든 레이어의 벡터 값이 이용이 되는데, 그 유저 U가 T시점에 가지고 있는 레이턴트 벡터와 이걸 스케일링한 그 벡터와 그리고 특정 어트리뷰트인 A에 대한 그 키 벡터 간에 이제 유사도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각 어트리뷰트별로의 어텐션 웨이트를 통해서 이거를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어트리뷰트에 대한 밸류 벡터를 읽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벡터는 이 i라는 인베딩이 주어졌을 때 그 기존 밸류 벡터를 얼마큼 가져갈지 1-za만큼 가져가고, 그리고 새로운 인베딩에 대해서 za만큼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a가 아니고 이 i가 쓰인 이유는 이 i에 대한 것은 이제 아이템 인베딩 자체인데, 그 여기서 밸류 벡터는 어트리뷰트별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RA라고 하는 이제 릴레이션까지 더해져서 그 어트리뷰트에 해당하는 아이템 인베딩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ZA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밸류 벡터 어트리뷰트 A에 대한 유저의 밸류 벡터와 그리고 해당 아이템에 대한 인베딩 그 두 개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선형 결합으로써 밸류 벡터를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트리뷰트 레벨에서의 이제 롱텀 유저 프리퍼런스를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식으로 해서 레이턴트 벡터인 HTU와 그리고 MTU R에서 만드는 어트리뷰트 베이스드 프리퍼런스 이 두 개를 이제 컨캣을 하게 됩니다. 컨캣을 해서 유저 프리퍼런스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은 아이템 인베딩과 그 아이템 인베딩과 그 해당 아이템에 대한 KB의 인베딩 두 개를 이제 컨캣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벡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LP를 통해서 이제 non-linear transformation을 한 뒤에 그 두 벡터 간의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확률을 얻어내게 됩니다.
유저 U가 T시점에 이 아이템을 구매할 확률이죠. 그래서 이 확률을 구매한 아이템과 구매하지 않은 아이템, 구매한 아이템 U와 구매하지 않은 아이템 J 간의 이 확률을 차이를 계산을 해서 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BPR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이제 본 논문의 모델이 학습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GRU는 이제 시퀀셜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잡아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키 밸류 메모리 네트워크는 이제 유저의 인터레스트를 아이템의 어트리뷰트를 기반으로 나타내서 참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레이턴트 프리퍼런스인 HTU가 이제 웨이트 계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의 능력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을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한 구성인데요. 데이터셋의 구성을 보시면 이제 KB 데이터는 프리베이스에 6,300만 건의 트리플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템 시퀀스에 대한 데이터는 총 4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일정 K개 이하 아이템이나 유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사이즈는 좀 줄여서 샘플링한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아래의 표가 이 본 논문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썼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는 아이템 여러 개가 시퀀스로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아이템을 예측하는 넥스트 아이템 레코멘데이션 태스크와, 그리고 하루를 기준으로 그걸 세션으로 묶은 다음에 여러 날들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 날에 발생할 아이템들을 예측하는 넥스트 세션 레코멘데이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은 MAP, 히트 레이시오, 그리고 MRR과 NDCG를 사용을 하는데, 프리시즌의 히트 레이시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랭킹을 맞췄을지 아니면 맞췄을 때 히트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MRR과 NDCG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MRR은 옆에 식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모델이 그것을 해당 아이템을 몇 위로 랭킹을 매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이거를 다 1등으로 예측하면 잘 맞게 예측한 거니까 1일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NDCG는 위에를 보시면 이제 RJ가 모델이 제2번째로 예측한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이 제2번째로 유망하다라고 나온 아이템인데, 이 제2번째로 예측한 아이템이 실제 트루스 안에 속해 있으면 분자는 1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이제 항상 J가 커짐에 따라서 바뀌진 않는데, 분모가 이제 J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전체 수가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일 빠르게 예측한 것이 테스트에서 있을수록 값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스코어가 낮은 것들을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좀 디스카운트해서 매트릭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지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PR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매한 아이템과 구매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한 확률값의 차이를 극대화시키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NCF는 아이템 인베딩과 유저 인베딩 간의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에 기반을 하지만, 이런 간단한 이너 프로덕트 하는 대신에 신경망 구조를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K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B 인포메이션을 쓰면서 이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 부분을 빼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코브 체인을 기반으로 한 FPMC, 그리고 RUM은 그 메모리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읽어내는지에 대한 모델, 그 다음에 이제 GRU를 다양한 형태로 개조시킨 모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 2, 3, 1, 2, 3번까지가 이제 non-sequential recommendation이고 4번부터가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방법론에 특화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미터 세팅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non-sequential recommendation 이 세 개에 대해서는 BPR보다는 NCF와 CK가 대체적으로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NCF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조를 사용해서 잘 파악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CK에서는 KB 날리지 베이스의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해서 이제 스파르스한 데이터셋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에서는 FPMC가 가장 성능이 안 좋은데, 그 이유가 이제 FPMC만이 마코브 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RUM은 키밸류 메모리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위에보다는 성능이 좋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 GRU++가 성능이 가장 좋았는데, 이게 GRU++가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인베딩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GRU가 잘 잡아내지 못하는 롱텀 인터레스트를 좀 더 잘 잡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KB 정보를 추가한 GRUF가 가장 근소하게 성능이 좋긴 했는데, 그 이유는 KB 정보를 단순 컨케이트를 통해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논문을 살펴보시면 본 논문에 제시한 이제 KSR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논문이 가장 큰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를 GRU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GRU++의 장점도 가지고 있으며 키밸류 메모리 네트워크와 KB 인포메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RUM이나 GRUF의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 웨이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의 벡터에 대한 인터프리터블한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실험에서는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밸류 매트릭스와 쉐어드 매트릭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키 매트릭스는 이제 모든 유저들에서 공유를 하고, 밸류 매트릭스를 이제 프라이빗하게 유저별로 따로 학습을 시키면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가 이제 두 번째 줄 이행에 해당하는 본 논문의 구조고요. 그리고 이 밸류 매트릭스를 유저별로 정의하지 않고 모든 유저들에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윗행인데, 아무래도 밸류 매트릭스를 개인화시켜서 학습시키는 게 유저마다 다른 선호를 가지기 때문에 성능이 좀 더 좋게 나왔는데, 그 차이는 사실 엄청나게 크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가 이제 밸류 매트릭스가 공유된다 하더라도 뒷단에 이제 프리퍼런스를 만들어낼 때는 어텐션 웨이트를 유저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모델 컴플렉시티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쉐어드 매트릭스를 쓰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양을 변경해 가면서 추출하면서 학습을 시킨 건데요. 이 실험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게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있고, 이 KSR과 GRU++를 여기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KSR이 좀 더 복잡한 구조이긴 하지만 아이템 인베딩이 프리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컴플렉시티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키밸류 메모리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이 KB 인베딩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는 건데요. 먼저 인베딩 사이즈를 변화하면서 실험한 것이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KSR은 인베딩 사이즈가 50일 때 가장 큰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인베딩 방법은 트랜스 2의 방식을 쓸 때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트랜스 2가 이 주어진 방법론들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이 본 논문의 테스트에서 잘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실험 부분인데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대한 실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왼쪽에 네 가지 박스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어텐션 웨이트에 대한 강도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색일수록 강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시점 1, 2, 3, 4번까지는 이 세 번째 앨범에 대해서 다음 아이템을 예측할 때 앨범이 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섯 번째 시점에서는 이제 가수가 큰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트리뷰트 레벨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레벨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게 계산이 돼서 랭크를 계산을 한 것이냐면, 밸류 매트릭스가 이렇게 T0 시점에 주어졌을 때, 딱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밸류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이 싱어죠. 이 싱어 아이템과 G에 해당하는 다른 싱어들에 대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거리를 다 계산을 합니다. 이 밸류 벡터에서 이 엔티티에 대해서 KB 인베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베딩과 다른 주위의 노래들, 다른 다양한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에 대해서 KB 인베딩 베이스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제로 시점에서는 다음 그라운드 트루스가 4등, 3등 이렇게 해서 좀 낮은 등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유저에 대해서 밸류 매트릭스가 계속해서 학습이 되면서 마지막 시점에서는 1등으로 잘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본 논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을 메모리 네트워크를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논문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고요. 저는 개인적인 연구를 이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에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이 돼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내부적인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좀 튜닝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